속보, 음바페 이강인 재계약 1월 수가, PSG 회장 직접 훈련장 방문 초유의 네이마르 사태, 후폭풍 이강인 재계약 추진 초대받기 디귿. PSG는 오는 20일 오전 4시, 이하 한국 시간,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스타디움 드 툴루즈에서 툴루즈 FC와 2023에서 24시즌 프랑스 리그앙 2라운드를 치른다. PSG는 1라운드에서 승점 1점 획득에 만족했다. 경기를 앞두고 PSG는 경기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21명의 선수가 소집된 가운데 화제가 된 건 역시 음바페의 복귀였다. 음바페가 PSG 1군 훈련에 다시 복귀한 건 13일이었다. 당시 PSG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음바페가 1군 훈련에 다시 합류했다. 로리앙과의 경기 전 PSG와 음바페는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논의를 한 후 1군 훈련에 복귀했다. 고 공식 발표했다. 일주일 정도 훈련을 마친 음바페는 곧바로 경기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음바페의 복귀는 PSG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PSG는 이번 여름 대대적인 리빌딩이 진행되면서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라는 슈퍼스타 2명을 내보냈다. 메시와 네이마르가 나가는 대신 곤살로 하무스, 이강인, 우스망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 등을 공격진에 추가했지만 누가 뭐래도 PSG의 핵심은 음바페였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 우승자라는 타이틀에 더해 PSG 역대 최다 득점자인 음바페다. 메시와 네이마르가 나가면서 PSG는 음바페를 위한 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음바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확실한 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음바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음바페와 PSG의 힘겨루기가 조금은 돌파구를 찾으면서 양측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그 과정에서 음바페가 1군에 복귀한 것이다. 2024에서 25시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던 음바페의 조항은 이미 7월 31일을 끝으로 만료가 됐다. PSG가 이적료를 받고 음바페를 매각하려면 다가올 겨울 이적 시장밖에 기회가 없다. 아니면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음바페는 재계약에 대한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RMC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는 15일 PSG 구단 측에서는 음바페와 재계약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바페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계약 논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고 전한 바 있다. 2. 날개에서 중원으로 만능 이강인 활용법 눈길. 측면 공격수로 파리 생제르맹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이 이번 주말부터는 역할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음바페와 덴벨레가 공격진에 합류했기 때문인데요. 이강인의 포지션을 성민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PSG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개막전에 나섰던 이강인. 페널티 박스 안을 침투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날립니다. 직접 중앙으로 공을 몰고 가 슈팅을 때리기도 했지만 주로 측면에 머물렀습니다. 6골 6도움으로 날개를 달았던 지난 시즌 이강인의 크로스, 무리키의 헤더골은 마요르카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이강인은 클린스만호에서도 측면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부턴 조금 뒤로 물러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세계 최고의 윙포워드 킬리안 음바페가 팀에 복귀한 데다 속도를 갖춘 우스만 덴벨레도 새로 합류해 공격진 자리가 꽉 들어찼습니다. 이강인 특유의 공을 소유하는 능력과 킬패스 능력을 선보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치 조정은 좀 있겠죠. 이강인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건 사실은 패스니까 훨씬 더 많은 공격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도 에이스, 이강인 활용법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포지션이 구상은 돼 있습니다만 선수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율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만능 미드필더 이강인이 어느 위치에서 재능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3.
사우디 가느니 현역에서 은퇴하겠다. 진짜 은퇴한 아스널 출신 스타 FW. 누구? 올해 34세 공격수인 월컷은 사우스햄튼을 시작으로 아스널, 에버턴 등에서 활약하다 지난 시즌까지 사우스햄튼에서 뛰었다. 역시나 아스널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아스널에서 13시즌을 뛰며 397경기에 나서 108골을 터뜨렸다.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발탁돼 47경기 8골을 기록했다. 월컷은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이 2부 리그로 강등되자 현역 은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최근 세계 축구를 흔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 제안도 받았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것보다 현역에서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다. 영국의 더선 이월컷의 은퇴 배경을 보도했다. 월컷은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준 지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나와 함께 일했던 모든 감독님과 코치님. 특히 16세인 축구를 시작하게 해준 해리 레드캡 감독과 나에게 무한한 믿음과 지지를 보여준 아르헨 벵거 감독에게 큰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아스널로 이적해 12년을 즐겁게 보냈다. 100골 이상을 넣었고 FA컵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 득점도 해냈다. 또 17세의 나이로 2006 독일 월드컵에 진출했고 19세 최연소 해트트릭 기록도 가지고 있다. 이 느낌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또 월컷은 사우스햄튼은 내가 시작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커리어를 끝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며 처음과 끝을 함께한 사우스햄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월컷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손길도 있었다. 월컷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의가 왔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내가 뛰고 싶은 곳이 아니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월컷은 나는 축구 전문가로 진출하고 싶다. 경기를 분석하고 팀을 분석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각 세대에 대한 다른 통찰력도 가지고 있다. 며 앞으로의 꿈을 공개했다. 4. 선방쇼의 마침표 찍은 불투이스의 헤더, 수원. 1에서 0 신승하며 최하위 탈출, 이즈 수원. 7,258명이 관중 앞에서 웃은 건 홈팀 수원 삼성이었다.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던 불투이스가 수원의 영웅이 됐다. 수원은 18일 오후 7시 3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 1-2023의 27라운드에서 1에서 0 신승을 거뒀다. 두 팀은 이날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특히 두 팀의 골키퍼가 나란히 선방쇼를 펼치며 연이어 공격수들을 좌절시켰다. 하지만 수원에서 영웅이 등장했다. 후반 40분 불투이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를 성공시키며 이날의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수원은 이날 승리로 시즌 5승, 7무 15패 승점 22째를 거두며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강원FC를 다시 앞질러 11위를 차지했다. 한편 제주는 2연승과 수원전 3연승에 실패했다. 결정적인 찬스를 연이어 성공시키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제주는 시즌 11패, 9승 7무 승점 34째를 기록했다. 홈팀 수원은 먼저 4-3의 3전형으로 나섰다. 최전방에 김주찬, 박희준, 김태환이 배치됐다. 중원은 고승범, 카즈키, 명준재가 책임졌다. 수비진은 이기재, 박대원, 김주원, 한호강이었다. 골문은 부상에서 돌아온 양형모가 책임졌다. 원정팀 제주는 4-2의 4전형으로 맞섰다. 최전방에 이주용, 권순호, 김주공, 서진수를 배치했다. 중원은 전성진, 김건웅이었다. 백사는 정온, 임채민, 김호규, 임창우로 구성됐다. 골키퍼 장갑은 김동준이 꼈다. 최하위 명찰을 벗어내기 위한 수원과 중위권 재진입을 노리는 제주의 맞대결로 시선을 모았다. 수원은 7월 5경기 2승 3무를 달리며 상승세를 탔다가 8월 2경기서 1무 1패로 아쉬움을 삼켰다. 제주는 지독한 10경기 무승, 4무 6패, 행진을 끄는 뒤 수원 원정에서 2연승에 도전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제주가 2승으로 앞선다. 경기 전 남기일 제주 감독은 앞선 맞대결에서 모두 잘했으니까 자신감이 있지만 조심스러운 경기가 예상된다 고 경계했다.
이에 맞선 김병수 감독은 차분하게 경기를 준비했다. 감정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감독의 역대 상대 전적은 2승 3무 2패로 백중세다. 전반 초반 양팀 모두 서로의 압박에 의해 공격이 막히는 장면이 반복됐다. 의미 있는 장면은 전반 5분 나왔다. 최전방에 배치된 권순호가 강력한 압박으로 카즈키의 파울을 유도했다. 오늘도 카즈키를 향한 견제는 계속됐다. 권순호와 김주공이 계속해 카즈키를 마크하는 장면이 나왔다. 제주의 본격적인 공격은 9분부터 시작됐다. 서진수의 전환 패스를 받은 임창우가 오픈 찬스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김주공이 감각적으로 돌려놓았는데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12분에 도 제주의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다. 스로인 상황에서 권순호가 수원의 뒷공간을 파고들어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했는데 양형모가 멋진 다이빙으로 막아냈다. 수원도 이날 첫 유효 슈팅을 만들며 반격했다. 전반 14분 고승범이 상대 수비의 빈 공간을 침투한 뒤 박스 안까지 진입했다. 김호규 앞에서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갔으나 김동준 품에 안겼다. 양팀의 첫 번째 교체 카드는 전반 18분에 나왔다. 수원은 박희준을 빼고 아코스티를 투입했다. 명준재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최전방으로 위치를 옮겼다. 제주는 권순호와 부상으로 쓰러진 전성진을 빼고 유리 조나탄과 헤이스를 투입했다. 제주가 자랑하는 유진스, 유리 조나탄, 서진수, 헤이스 라인이 모두 그라운드 위에 섰다. 먼저 빛난 건 아코스티였다. 26분 날카로운 스루패스로 명준재의 슈팅을 이끌었다. 수비 맞고 나온 공을 고승범이 중거리 슈팅까지 이어갔으나 이번에도 김동준 정면이었다. 제주의 공격은 전반 30분에 다시 나왔다. 헤이스가 왼쪽에서 개인기 후 크로스를 올렸다. 하지만 박스 안 슈팅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제주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전반 36분 유리 조나탄이 박대원과의 경합에서 승리한 뒤 크로스를 시도하며 수원 수비를 흔들었다. 2분 뒤 헤이스는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41분에는 헤이스의 간접 프리킥을 유리 조나탄이 헤더로 연결했는데 골문 옆으로 벗어났다. 수원도 이기재의 크로스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지만 유효 연결되진 않았다. 직후 김태환 아코스티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찬스를 잡았으나 김태환의 마무리 패스가 빗나가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전은 어느 한 팀이 우세하다고 볼 수 없었다. 제주는 전반전 슈팅 6개를 기록했는데 유효 슈팅은 1개였다. 수원은 3개의 슈팅 중 2개를 유효로 만들었으나 모두 김동준 정면이었다. 김병수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김주찬, 김태환을 빼고 김경준과 전진우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남기일 감독은 수문장을 교체했다. 전반 초반 김동준이 한 차례 무릎 통증을 호소했는데 결국 김근배와 교체돼 오늘 임무를 마쳤다. 후반 4분 서진수가 멋진 탈압박 이후 드리블로 박스 안까지 진입했지만 양형모가 재빨리 나와 차단했다. 직후 수원은 카즈키, 제주는 헤이스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수원은 12분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다. 아코스티가 엄청난 드리블을 앞세워 박스 안까지 진입했다. 이어 고승범이 재차 반대로 전환했다. 전진우가 흘려주는 장면까진 좋았으나 마지막 슈팅까지 연결되진 않았다. 양팀 골키퍼의 결정적인 선방쇼가 나왔다. 먼저 16분에는 헤이스가 상대 수비 2명이 견제를 뚫고 이주용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줬다. 이번에는 양형모의 감각적인 선방이 다시 한번 빛났다. 직후 명준재의 빠른 슈팅은 김근배가 몸을 날려 손끝으로 막아냈다. 김병수 감독은 후반 20분 부상에서 돌아온 안병준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효과는 34분께 나왔다. 카즈키의 로빙 패스를 안병준이 가볍게 아코스티에게 연결했다. 하지만 아코스티의 강력한 슈팅은 김근배가 잡아냈다. 직후 전진우의 슈팅마저 김근배를 뚫지 못했다. 하지만 수원의 크로스는 드디어 빛을 봤다. 후반 39분 이기재의 코너킥을 교체 투입된 불투이스가 헤더로 연결해 김근배를 뚫었다.